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세법 16번째 시간으로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양도차익 구하는 공식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됩니다. 양도가액이라는 것은 얼마에 팔았느냐 하는 것이고, 필요경비는 지금 팔려고 내놓은 지금 이 집을 옛날에 얼마에 샀느냐, 그때 살 때 뭐 들어간 돈들, 그리고 뭐 개수를 했다거나 뭐 돈을 더 들었다거나, 그런데 모두 여기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 하나하나를 전부 볼 것이고, 양도가액 먼저 보자면, 양도가액은 원칙으로는 실지 거래 가격을 씁니다. 실제로 얼마에 거래했느냐, 실지 거래 가격을 쓰는데 꼭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빙자료가 만약에 없다면 추계, 조사, 결정, 경정 방법으로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되고, 토지 건물을 일괄 양도한다면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알아두시고,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 계산한다.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기는 한다. 뭐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추계, 조사, 결정, 경정을 보겠습니다. 실지 거래 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확인할 수 없다거나 증빙서류 없어서 그래 확인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거짓임이 너무 명백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추계, 조사, 결정, 경정 이렇게 방법으로 가는데, 양도가액 그리고 취득가액을 이제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다른 걸 쓰는 거죠. 자, 매매 사례 가액이 있으면 그걸 씁니다. 주위에서 이제 비슷한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매매 사례 가액을 쓰고, 만약에 매매 사례 가액이 없다면 감정 가액을 씁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이제 기준시가를 쓰게 됩니다. 양도 가액은 3단계로 이제 하나하나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순서가 이렇게 제일 먼저 이거를 취하고, 취해보다가 안 되면 이거를 취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거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매, 감, 기 이렇게 외워라. 강사님이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매감기로 외우겠습니다. 매매 사례 가격 제일 먼저 보고, 감정가액 그 다음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양도가액은 그런데 취득가액은 중간에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사례 가격 보다가 안 되면 감정가액 보다가 안 되면 기준시가로 넘어가지 않고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걸 봅니다. 이제 이 취득가액이라는 거는 지금 팔려고 한 이 집이 옛날 살 때 얼마 주고 샀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뭐 30년 전에 샀다, 50년 전에 샀다,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 기준시가를 바로 이제 당겨서 쓰면 너무 현실정이랑 안 맞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거는 3스텝이 아니라 4스텝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매 다음에는 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기가 아니라 환이 나옵니다. 환산. 그래서 매감 환기. 취득가액은 매감 환기 4스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역시 순서대로 갑니다. 이거 먼저 따져보고, 없으면 다음 따져보고, 다음 따져보고, 이렇게 가고,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 기준시가에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기준시가에서 나눠서 실지 거래가액이라는 건 요 묶음을 다 보면 돼요. 요 묶음을. 그래서 양도가액을, 그러니까 실지 거래 가격을 쓰던지, 아니면 매매 사례, 아니면 감정가액을 쓸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똑같이 실지 거래 아니면 매매 아니면 감정 아니면 환산. 그러니까 기준시가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도가액을 요런 거로 쓸 때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쓴다. 이러면 틀린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틀리고, 양도가액을 실지, 매매, 감정 이런 거 쓸 때는 취득가액도 똑같이 실지, 매매, 감정, 환산 이런 걸 쓴다. 그리고 만약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이제 요거 이제 독립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독립돼서 만약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쓴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앞에서 잘라서 걔네를 한 묶음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그걸 쓸 때는 취득가액도 그걸 쓰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쓸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쓴다. 이렇게 이것이 규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지 거래가액을 가지고서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이랬을 경우에 양도 차익은 이제 여기가 실지 양도 가액이 되는 거죠. 실지 양도 가액에다가 필요 경비를 빼게 됩니다. 만약에 특수관계인과 부당한 액수로 거래해왔다면 시가를 채택을 합니다. 실지 양도 가액이 그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시가에 맞지 않는 그런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런 것도 더 원칙이 있고요. 자, 필요경비 빼주는 필요경비는 1, 2, 3의 합산액이다. 아마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취득가액이겠죠. 취득가액이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다 같이 빼주는 겁니다. 취득가액 빼고 자본적 지출액 빼고 양도 직접 비용 이렇게 빼주게 됩니다. 세 개를 빼는데 자, 필요경비 중에 제일 처음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채택하고요. 만약에 실지거래가액을 채택할 수 없다면 아까 얘기한 그 순서대로 매매사례,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취한다면 취득가액에서 제일 마지막에 그 기준시가는 취하지 않겠죠. 그건 위에서 조금 전에 원칙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요것의 합산액을 취득가액이라고 보는데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러니까 그 집을 지금 팔려고 하는 그 집을 옛날에 처음에 샀을 때 취득세, 등록 면허세 세금 냈을 거 아니에요? 낸 거, 그 다음에 부대비용 그때 살 때에 그 액션에 필요했었던 돈들인 것 같아요.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다 여기 같이 싹 들어가서 그걸 빼주게 됩니다. 만약에 법정으로 뭐 갔다 그러면 소송비용, 화해비용도 들어가고 이자 상당액도 들어갑니다. 지급기일에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제외됩니다. 제외된다는 거 이런 것도 원칙이고 부가가치세 여기까지가 전부 다 취득가액에 다 들어가서 같이 빼주게 되는 거고요.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부당행위의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합니다. 그 부당행위는 전부 다 일단 배제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그러니까는 이제 돈이 더 들어간 거죠. 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 집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자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행위, 수선비 같은 것들이 모두 자본적 지출액인데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는 개조, 베란다 확장 같은 거 전부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설치 및 교체, 수리는 안 되고요. 수리는 안 되고 설치, 교체 같은 것은 그 비용에 들어가고 멸실, 훼손된 자산의 복구 비용 들어가고 쟁송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비용, 화해 비용이 모두 이제 비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 중에 이제 세 번째 양도 직접 비용 현재 팔고 있는 액션하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 전부 들어가고 증빙자료는 필수로 꼭 넣어야 됩니다. 만기 전에 매각 처리한 국민주택 채권 등의 매각 차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같은 거 모두 들어가고 다만 간접비용, 광고비나 컨설팅비 같은 간접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필요경비 특례를 보자면 배우자 등 증여재산 2월 과세 자,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 예, 지금 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양도하려는 집인데 이 집은 이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받은 거란 말이에요. 가족에게. 그러니까 직계죠. 직계. 배우자하고 엄마, 아버지. 직계 존비속. 아들, 딸도 되겠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그 집입니다. 갑 소유인데 갑의 아버지에게 받았다고 치자면요. 갑의 아버지에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양도일부터 5년 이내란 말이죠. 그럴 때에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집을 산 날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집을 산 날의 그 가격. 그것은 그 취득 가격은 그 증여자, 아버지죠. 증여자의 취득 당시, 아버지가 이 집을 살 그 당시의 취득 금액으로 합니다. 이것이 이제 특례 중에 하나고요.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실지 거래 가격을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세법 같은 거는 사실 뭐 저도 뭐 제가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외우는 수밖에,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런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항상 넘어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등기부에 기재된 실지 거래 가격을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할 수 있다. 이렇다고 합니다. 다음에 상속 및 증여재산의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 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거래 가액으로 본다. 상속 및 증여를 받았다면 그 상속증여세 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취득 당시 거래 가격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도 뭐 지문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문으로. 지문으로 나올 때 맞는지 틀린지 OX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 좀 넘겨볼게요. 이번에는 추계 결정에 의한 양도 차익입니다. 조금 전에 그 양도 가액을 뭐 믿을 수 없다거나 거짓임이 뭐 너무나 분명하다거나 뭐 증명할 수 없다거나 그럴 때에 추계 결정 방법을 쓴다고 했는데 계산 시 적용 순서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매매 사례 가액, 감정 가액, 그 다음에 환산 취득 가액, 기준시가 이 차례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매매 사례 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이거 매매 사례 가액은 뭐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나왔잖아요. 바로 이제 그거 매매 사례 가액을 찾아서 적용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적용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감정가액을 보게 됩니다. 감정가액이라는 것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을 인정받는 감정가액, 이제 이것이 정의예요. 3개월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 이렇게 해서 감정가액을 그 다음으로 취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환산취득가액을 합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이용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자,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 아니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여기에다가 이제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에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의 양도 분의 취득 당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매매 사례 가액을 취하든지 감정 가액을 취하든지 뭐 실리 거래 가액을 취하든지 그 가격 곱하기 양도 시의 기준시가 분의 취득 시의 기준시가.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이가 너무 날 경우에는 그냥 그 양도 시 아니면 취득 시 그냥 그거를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도 시의 기준시가에 대한이죠. 그 비교값이죠. 비교값.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환산 취득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은 아니었죠. 양도가액으로는 안 치고 취득가액에서만 요것을 취하게 됩니다. 양도가액은 순서가 매감기였고 취득가액은 순서가 매감 환기,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준시가를 채택한다는 것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서 양도 취득 당시의 기준이 되는 가액. 그래서 기준시가가 이제 네 번째가 됩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채택했으면 취득가액도 당연히 기준시가를 채택해야 된다. 좀 전에 그런 말도 있었고요. 다음에 필요경비 계산공제액, 여기 개는 개괄적으로 계산한다 그런 거였나? 어쨌든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이제 그래도 어쨌든 뜻은 계산으로 저는 그냥 이해했어요. 계산한다. 어쨌든 이거는 맞춤법이 맞는 겁니다. 계산공제액. 추계의 결정 가액에 의하여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필요경비를 빼잖아요. 조금 전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이렇게 추계 결정에 의한 방법을 쓸 때는 필요경비도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원칙대로 계산해서 빼라.
빼긴 빼는데 이 원칙대로 계산해서 빼는 겁니다. 이 추계 결정에서는. 자, 토지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3%를 빼주고, 빼는 거죠.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7%로 빼주고, 미등기는 0.3, 미등기 1% 이런 것도 다 알아두시고, 기타 자산, 주식 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1%, 토지 건물 3%, 지상 전세권 그 임차권은 7%, 기타 주식 같은 것은 1%, 3%, 7%, 1%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화면 조금 잘렸는데 조금 올려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취득가액을 세 번째 그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의 특례라고 해서 다음에 이 두 가지 금액을 계산해 봐서 큰 금액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필요 경비 자리에다가 이거를 둘 중에 하나를 넣는 거예요. 큰 금액으로. 환산 취득가액 더하기 필요 경비 계산 공제 금액, 이 금액이 더 큰지, 아니면 실제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 더하기 양도 비용, 요거 더 큰지, 요것을 더 봐서 더 큰 금액을 필요 경비에다가 넣고 이제 빼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매감 기 있었고, 매감 한 기, 제일 마지막 기 있죠. 기준시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차익의 계산을 보겠습니다. 자, 기준시가를 따진다 그럴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라는 것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도 빼고, 필요 경비도 빼고, 다 빼는 거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뭐 더해서 빼든지, 뭐 빼고 하든지, 어쨌든 얘네들은 빼는 금액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빼고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 빼주는 것이 이제 양도 차익이다. 둘 다 기준시가를 쓴다. 이거고요. 부동산 등의 기준시가라는 것은 부동산의 기준시가란 국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 금액으로 다음에 2번에서 4번과 같다. 여기서 이제 이것이 바로 기준시가다. 토지라면 일반 지역은 개별 공시지가. 만약에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이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 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 약간의 수정이 들어가는 거겠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은 그게 들어가고,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이것이 바로 이제 토지의 기준시가가 되고, 건물의 기준시가는 일반 건물이라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그 다음에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라면 매년 1년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 고시하는 가액. 뭐 어렵지만 원래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고시하는 게 있으니까 건물의 기준시가는 그걸 따지면 되고, 주택도 마찬가지겠죠. 일반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고, 만약에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없다.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 아니면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 그런 가격이 없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이것이 이제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되겠습니다.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입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 이제 실제 거래가격 9억 원이 초과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그 고가주택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액, 양도하는 게 지금 집이나 건물이 아니라 입주권이죠. 이런 경우에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고가주택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계산 방법이 또 다르다는 거죠. 자, 고가주택,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이라는 것은 일반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빼기 9억 원 양도가액. 그러니까 양도가액이 만약에 이제 뭐 12억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3억이 되는 거고, 양도가액이니까 12억 분의 9억 뺀 3억. 이걸 곱해준다는 거죠. 그 차익에다가 이걸 한 번 더 해준다는 거죠. 차익은 구하고, 양도차익 구하는 거 뭐 위에서 쭉 했으니까, 차익을 구한 다음에, 9억을 뺀 금액을 하는 거죠. 양도가액에다가 9억을 뺀 금액. 이렇게 해서 곱해줍니다. 그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담부 증여라면 그 양도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랬을 때 부담부 증여에도 그 유상인 부분이 있어요. 유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취득가액 부분이 문제이거든요.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자, 이제 예를 먼저 보자면요. A가 B에게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는데 그 중에 3억이 부채라고 하면 그 부채 부분이 바로 유상이잖아요. 유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채를 이제 B가 부담한다고 할 때, 그 유상인 3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A가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은 그냥 3억이에요. 채무액. 양도가액은 채무액이 되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를 빼잖아요? 이제 필요경비를 빼는데, 그러니까 필요경비 중에서 뭐 다른 거 말고 이제 일단 취득가액을 1억이라고 한다면, 1억을 모두 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1억을 모두 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5억 중에서 3억에 대한 부분만이 유상이기 때문에, 5억 중에 3억만이 유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서 퍼센트를 계산하자면 5억 중에 3억, 60%라는 거예요. 60%가 유상이면, 1억도 60%만 필요경비로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곱하기 증여자산가액의 채무액. 증여자산가액이 지금 5억이죠. 5억 분의 3억.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1억이니까 여기다 이제 1억이 되는 거죠. 1억. 그러니까 1억의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1억의 100%가. 1억의 그 비율이 있는 거죠. 전체 증여금액 분의 채무 증여금액, 채무액이 되는 거죠. 채무액, 전체 증여액 분의 채무액, 요것을 곱해줍니다. 요것은 이제 취득가액이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요거죠. 그래서 이거 조금 복잡하지만 그렇게 좀 얘기를 이렇게 스토리를 이해를 하면 그래도 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가 되게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딱 양도 차액 부분만 해서 영상 16번째 세법 16번째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